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봤지만 풀지 못한 의문점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은 많은 팬들이 궁금했던 8가지 의문점에 관한 엔드게임 각본가의 공식 답변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의문, 타노스를 물리칠 방법은 정말 하나밖에 없었나요? 인피니티와 닥터 스트레인지는 토니 스타크의 목숨을 살리는 대가로 타임스톤을 넘겼고, 그전엔 1400만 개의 시나리오 중 어벤져스가 타노스를 이기는 건 단 한 번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아이언맨이 핑거 스냅이 아니더라도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찾아냈지만, 빌런들이 다시는 인피니티 스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스톤을 파괴함과 동시에 타노스가 죽음을 맞이하는 시나리오를 닥터 스트레인지가 일부러 고른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요. 이에 각본가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진실은 토니가 죽어야만 성립되는 현재의 시나리오밖엔 없었다고 하네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다시 보실 수 있다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단 하나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라며 토니에게 말할 때 닥터 스트레인지 얼굴에 감정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표정에는 토니 너가 죽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How many did we win? One. 두 번째 의문, 인피니티 건틀렛을 이용하면 어벤져스는 토니 스타크를 다시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헐크가 핑거 스냅으로 인류의 절반을 되살려놨는데, 토니가 사망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스냅을 했다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에 각본가는 건틀렛의 기본 설정은 건틀렛의 힘으로 사라진 자들이 아니면 그 누구도 되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토니는 핑거 스냅으로 사라진 게 아닌 핑거 스냅의 여파로 인한 물리적 사망이었기에 인피니티 건틀렛의 힘으로도 부활시킬 수 없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의문, 스티브 로저스는 버키에게 캡틴 아메리카 후임을 제안했었나요? 캡틴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머물 걸 알았던 버키는 친구에게 그리울 거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늙어버린 스티브가 다시 나타나고 또 다른 친구 샘에게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넘기죠. 영화에선 공개되지 않았지만 스티브가 버키에게 먼저 캡틴 아메리카가 되달라고 제안했지만 버키가 거부했던 걸로 예상했던 팬들이 많았는데요. 이 점은 부분적으로 맞다고 합니다. 각본가들은 스티브와 버키 두 사람 우정을 존중하려고 했을 뿐 자신들이 의도한 것은 없었으며, 확실한 건 장치에 올라서기 전 스티브가 자신이 뭘 할 건지 버키에겐 이미 말해줬었다고 하네요. 네 번째 의문, 엔드게임에 네이머 떡밥이 있었나요? 네이머가 블랙팬서2의 빌런이라고 주장했던 팬이 있었습니다. 엔드게임에서 오코에가 해저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걸 봐선 확실히 네이머 등장 떡밥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에 각본가는 사실이 아니며 우리가 그런 떡밥까지 넣을 정도로 영리하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섯 번째 의문, 캡틴 마블에 나온 스크럴 수장 탈로스가 피터의 학교에서 활동하는 게 맞나요? 일부 팬들은 엔드게임 영화가 끝날 무렵 피터 파커의 학교에서 스크럴을 발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는 인간 행세를 한 스크럴이 사회의 모든 부분을 침략했다는 코믹스 시크릿 인베이전의 스토리라인을 암시하는 건 아닌가요? 이 질문에 각본가는 지금 말한 이론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들은 맨델슨이 영화에 출연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확실히 그는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마커스는 5년 가까이 작업한 영화들에 대해 사람들이 말해준 몇 가지 이론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고요. 보충 설명을 하자면 엔드게임 말미 피터 파커가 학교로 돌아와 친구들과 제외한 장면에서 주임 선생으로 벤 맨델슨이 잠깐 등장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추가로 벤 맨델슨은 캡틴 마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스크럴이란 종족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캡틴 마블 영화에선 스크럴이 나쁜 종족으로 그려지진 않았지만 코믹스 시크릿 인베이전을 염두에 둔다면 어떤 계기로 인해 스크롤 종족이 변할 가능성도 없진 않은 거죠. 따라서 엔드게임 벤 맨델스의 등장이 맞다면 훗날 시크릿 인베이전 떡밥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팬의 의문 섞인 질문과 각본가의 답변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의문, 엔드게임에서 나온 헐크나 토니의 핑거 스냅이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선을 방출했나요?
파프로몸 2차 예고편에서 엔드게임 스냅으로 인해 차원에 구멍이 뚫렸다는 걸 보여줬었는데요. 이 점은 돌연변이를 MCU에 소개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이에 각본가는 파프로몸 2차 예고편을 보기 전까진 핑거 스냅으로 차원에 구멍이 뚫렸다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미래의 돌연변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지 어떨지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추가로 뭐든 가능하지만 이게 필요할지는 자신조차 모르고 유전적 돌연변이는 말 그대로 유전적 돌연변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며 아마도 돌연변이는 이미 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마커스가 덧붙였습니다. 디즈니의 최근 21세기 폭스 인수로 마블 스튜디오 대표 케빈 파이기가 엑스맨과 판타스틱 4를 처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팬들은 이 캐릭터들이 MCU로 들어올 수 있는지 나름의 이론을 세우고 있는데요. 케빈 파이기가 엑스맨이나 판타스틱 4를 하려고 결정할 때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생각지 않고 그가 영리하게 엑스맨과 판타스틱 4를 보여줄 거라 생각한다고 맥필리가 말했습니다. 7번째 의문, 모든 여성 히어로들이 모인 장면은 어떻게 해서 나왔나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후반 전투씬에서 관객들은 캡틴 마블, 스칼렛 위치, 발키리 등 여성 히어로들이 집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각본가는 오랫동안 그 장면을 생각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촬영장에서 우리가 이 장면을 찍을 때 여성 스태프들은 이 장면을 보려고 내려왔고 보고선 다 같이 전율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순간이었고 이 순간을 기념하고자 다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맥필리가 말했습니다. 또한 마커스는 이 장면을 여성 캐릭터들의 축제라고 칭했으며 편집 과정에서 때때로 그 장면을 빼야 할까? 라고 말했을 당시 주변 모두가 마음에 든다, 좋다고 해서 빼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8번째 의문, 11호가 발생하기 전 대체할 만한 캡틴 아메리카 3의 버전이 있었나요? 로다주가 2016년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 항상 스타로 보장받은 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맥필리는 아이언맨이 없는 부분적인 스토리를 써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버키를 기반으로 한 제모 남작의 스토리가 있었고 전체 구조 또한 갖춰놨다고 합니다. 스티브와 토니가 함께 실망하는 그런 스토리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11호가 표면화됐을 때 그것은 매우 잘 들어맞았다고 마커스가 말했습니다. 맥필리는 추가로 그건 충분한 A 플롯은 아니었지만 훌륭한 B 플롯이 된다고 덧붙였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팝하고 도움으로 만든 영상이다 보니 해석이 좀 이상할 수 있는 점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상 제작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좋아요나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